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공통수학2 개정교육과정 비상교육 교과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단원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수학 익힘책 문제를 한번 14문제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풀었던 대단원 평가 문제하고 난도는 거의 좀 비슷하고요. 조금 생각해볼 법한 문제들도 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풀고 오셔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강의 멈추신 다음에 강의 푸고 나서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우리는 교과서 136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B에 닿아요.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5,Q인데 실수 P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그쵸? 자, 내분점 한번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X좌표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X좌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1을 내분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P 더하기 2 곱하기 2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정리해주게 되면 5분의 3p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얘가 지금 5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3p 더하기 4가 25여서 3p가 21이기 때문에 결국 p가 최종적으로는 7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y좌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y좌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5분의 21 빼기 6이 돼가지고요. 5분의 15는 3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것이 지금 Q가 돼가지고요. 바로 Q는 3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점 ABC를요,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직선 x-y 더하기 3은 0이 있을 때 K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맨 먼저 우리 할 일은 뭘까요? 그쵸, 먼저는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야 하셔야겠죠, 그쵸? 자, 1단계고요. 먼저 우리는 무게중심의 좌표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우리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그쵸, x좌표끼리 평균, y좌표끼리 평균 구해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먼저 x좌표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3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7 돼가지고요.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3분의 15 해가지고 x좌표가 5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y좌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y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분의 k 더하기 2 더하기 8이어가지고 결국에는 3분의 k 더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5,3분의 k 더하기 10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이 지금 어디 위에 있대요? 직선 x-y 더하기 4 위에 있는 거죠?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이제 2단계는 직선에 대입하셔야겠죠? 자, 결국에는 5 빼기 3분의 k 더하기 10 더하기 3은 0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양변에 3을 곱하시면 15 빼기 k 빼기 10 더하기 9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k는요, 15 빼기 10 더하기 9여가지고요. 정답은 5 더하기 9는 14 이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요, 실수 AB에 대하여 곱한값을 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전형적인 문제죠.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빼기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직선 같은 경우에는 y는 3분의 bx 더하기 3분의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3분의 b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6분의 a, b가 1이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곱한 값이 얼마 나온다? 정답은 6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13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모두 구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우리는 요 직선에서의 한 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시는 거죠. 이걸 만약 실수하시는 부분이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 이거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y축에 대해서 y절편의 차이를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얘는 지금 거리가 아니죠. 자, 우리가 말하는 점과 점 혹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그쵸? 항상 수직거리거든요. 수직. 그쵸? 근데 얘는 수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한 직선에서 점을 잡으신 다음에 그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0,1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요, 0,1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즉, 결국에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서요, 그 다음에 절대값 2 곱하기 0, 그 다음에 3 곱하기 1 더하기 k의 절대값이 얘가 루트 13 되겠죠. 결국에는 정리해주게 되면 절대값 k 더하기 3이 루트 13의 제곱은 13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k 더하기 3이 13이 되거나 또는 k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3 될 겁니다. 따라서 k가 얼마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또는 k가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16 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답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이요, 원의 넓이 2등분할 때요,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쵸? 넓이 2등분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직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다? 원의, 그쵸, 중심을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일단은 요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한번 좀 표준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x제곱 빼기 4x, 그 다음 뒤에는 y제곱 더하기 6y는 마이너스 3 이항하시면 3 되는 거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2제곱은 4를 더할 수 있는 거고, 또 3의 제곱은 9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7 더하기 9, 16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뭐다? 지금 요 직선, 1차 함수 요 직선이 요 원의 중심인 2, 마이너스 3을 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2 곱하기 2 빼기 3a 더하기 5가 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a는 4 더하기 9, 4 더하기 5, 9가 돼가지고요. 정답은 a는 3이야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결국에는 직선이 원의 넓이 2등분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및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비슷한 문제 저번 시간에 푼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왜 원의 및 점하고요,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 상당히 유사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직선이 있습니다.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나는 요거 외에 최대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뭐였죠? 그쵸?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뭘 더해주면 다시 한번 반지름까지 더해주면, 즉 다시 정리하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d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r을 더해주게 되면 요것이 결국에는 최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먼저 뭘 구한다? 여기 있는 d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1단계. 자, 먼저 우리는 d를 구할 건데요. d는 뭐다? 즉 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죠. 즉 중심이 지금 4,5니까요. 4,5에서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게요. 자, 결국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결국에는 3 곱하기 4 빼기 5 더하기 13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루트 10분의 여기 정리해주게 되면 2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정리해주면 얼마 될까요?
그쵸. 얘는 10분의 20 루트 10이어가지고요. 거리가 결국에는 2 루트 10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반지름 r은 얼마죠? 루트 10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최대값은 뭐다? 결국에는 d에다가 r을 더하는 거여가지고요. 결국 2루트 10에다가 루트 10 더하는 거여서 정답은 얼마 나온다? 그쵸. 3루트 10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일선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접원이 뭐냐면요.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삼각형을 한번 안쪽에 그려볼게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이 외접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외접원은요 반드시 지금 세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반드시 두 직선끼리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고 있죠. 즉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L, 여기를 M, 여기 N 두게 되면 요 점은 뭐죠? L과 N의 교점. 얘는 지금 뭐냐면 L과 M의 교점. 얘는 지금 N과 N의 교점이에요. 즉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에다가 세 점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먼저 L과 M의 교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L, M 교점은요,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인데요. 결국 x는 3y에다가 3x 더하기 y는 0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y가 0 나오고 x 0 나와요. 즉, 결국에는 뭐다? 교점이 0,0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0,0 대입해 보시면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 나오냐면, 네, c가 0 나옵니다. 즉, 좌변 상수항이 0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없애버릴게요. 됐죠? 자, 2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m과 n의 교점 같이 볼게요. 자, 지금 m은 뭐였냐면요, 3x 더하기 y는 0이었고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2y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에 3을 곱할게요, 양변에. 3x 더하기 6y가 15여가지고요. 변과 변끼리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5여가지고 결국 y가 3 되는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이죠. 결국에는 요 점이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4 여기가 아니죠. 네. 요 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1,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점이 좌표가 지금 0,0이고요. 됐죠?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하고 N의 교점이죠. 자, 그러면 x는 3y였고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2y 빼기 5는 0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입해주게 되면 5y가 5여가지고요. 결국 y가 1 되는 것이고 x가 3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3,1로 확정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요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대입해 주시려면요. 여기 잠깐 선을 그어줄게요. 대입해 주게 되면 결국에는 첫 번째 요 마이너스 1,3 대입해 볼게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제곱은 1이고요. 3제곱은 9여서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지 a 더하기 3b는 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 대입해 주시면 10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10은 a 빼기 3b고요. 그 다음에 10은 마이너스 3a 빼기 b여서 반드시 요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결국에는 4a가 얼마? 2b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2a가 b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 식에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10이어가지고요. a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얼마? 마이너스 4도 확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외접원 방정식은 뭐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빼기 4y는 0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접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해서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원의 중심을 C다 하고요. 이 원과 직선이 두 교점을 A, B다 할 때 삼각형 ABC 넓이가 12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모두 한번 구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 같이 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원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원이 있고요. 여기 원의 중심을 지금 C라고 뒀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교점을 여기 두는 거니까요. 이 직선이 있다고 하면 이 교점을 지금 A, B라고 두는 거죠. 일단 직선 밑에 둬볼까요?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를 제가 A, 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삼각형 ABC 넓이가 지금 12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좀 삼각형 연결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넓이가 지금 12가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K 값을 모두 구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또 먼저 원의 중심하고 먼저 좀 반지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일단은 요 원의 방정식을요. 일단은 표준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꿔주게 되면요. 자, 바꿔볼게요. 즉 x제곱 빼기 10x 두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y제곱 빼기 2ky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9를 두고 나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25를 더해주는 거고요. 양변에다가. 그리고 또 여기 y에 대해서 보게 되면 k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야겠죠. 딱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k제곱이 여기서는 k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국 여기 있는 점 C의 좌표가 지금 여기 5,K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선분 AC는 뭐죠? 원의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그쵸, 결국에는 반지름이 지금 지금 반지름 제곱이 K제곱 더하기 16이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K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점 C에서 그쵸, 여기 선분 AB도 수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게 될 삼각형 ABC는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길이 곱하기 선분 CH 길인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12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CH 구할 수 있죠. CH는 왜 구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거든요. 그쵸?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먼저 냅두고 CH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CH는 결국에는 중심 5,K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되겠죠. 결국에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요.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5 빼기 3 곱하기 K 더하기 3 곱하기 K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얘는 5분의 20이어서 4가 나옵니다. 즉 여기 길이가 지금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12고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가 지금 길이 모두고요. 거기가 지금 CH가 4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선분 AB 길이가 6인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볼게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CH가 있고요. 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현의 수직 2등분이죠. 그쵸?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 H가 지금 선분 AB 중점이니까 요걸 가지고는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선분 AH 길이가 얼마? 3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 길이가 지금 3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보이실까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밑변, 높이, 빗변까지 뭘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 따라서 최종적으로 삼각형 우리는 이제 ACH 볼게요. AC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겠습니다. 즉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K제곱 더하기 16 돼가지고요. K제곱은 9가 되기 때문에 K는 뭐 나온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보시면 원과 직선 위치 관계에서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상황들요 좀 그림 그려가지고 좀 기하적으로 푸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는 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에서요 원의 근 두 접선이요 원과 원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요 원의 중심과 PQ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풀이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온 대로 좀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 이제 우리가 기하적으로 푸는 게 가능한데요. 일단 좀 풀이 양을 좀 비교해 보면 기하적인 게 훨씬 짧습니다. 솔직히 기하적인 거는요, 그냥 그림만 그려도 끝나거든요. 일단 요 교과서에 나온 풀이도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풀이도 기하적인 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풀이이고요. 첫 번째 풀이는 제가 먼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수적인 풀이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여기 지금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지금 원 바깥에 점이 있겠죠. 여기가 지금 점 3,-3입니다. 여기서 지금 원액은 두 접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어볼게요. 접선을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접점을 우리는 여기를 점 P라 두고 여기를 지금 점 Q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요, 직선 PQ하고 원의 중심까지 거리니까 우리는 결국 여기 있는 이 PQ하고요, 원의 중심 요거 사이에 지금 요 거리 요걸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일단은 뭐부터 구해야 되는 거냐면, 원의 중심을 알고 있어요. 원점인 거. 그럼 뭘 구해줘야 돼요? 그쵸, 결국 직선 PQ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점 P, 점 Q가 뭐죠? 접선에서 접점이죠. 그럼 일단 접점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접점을 먼저 여기 P 접점을요, 제가 x1, y1이라 두고요, Q를 제가 x2, y2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접선부터 세워볼게요. 접선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1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에 대해서 접선을 세워주게 되면 x2x 더하기 y2 y가 10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씩 더 얻을 수 있는 게요, 지금 이 접선이 어딜 지나죠? 공통적으로 원 막기점 3,를 사이 지나고 있죠. 대입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3x1 빼기 4y1이 10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식 대입해주게 되면 3x2 빼기 4y2가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씩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 1단계고요. 이제 1단계. 자, 이제 2단계 볼게요. 자, 우리는 두 점 PQ를 지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해요. 자, 그럼 보니까 서로다른 두 점을 지한 직선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하고 한 점이 필요하죠. 일단 점은 있어요, 지금. 점은 여기 지금 P도 지나고 있고 Q 지나고 있으니까 PQ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는 뭐냐면, 결국 기울기라는 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요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금과 요 식 있죠? 요 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그럼 빼주시면요, 3x1 빼기 3x2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4y1에 대해서 여기가 4y2가 된 거죠. 요것이 지금 0이죠. 자, 그러면 3을 묶어주시면요, 여기 마이너스 3을 묶을게요. 마이너스 3으로 x2 빼기 x1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4로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4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결국 y2 빼기 y1 됩니다. 이게 0이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항해 봅시다. 그럼 이항해 주면 결국에는 3 곱하기 x2 빼기 x1이 4 곱하기 y2 빼기 y1이어서 결국 요거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쵸, 4분의 3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으로 확정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한번 PQ 방정식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점 x1, y1 지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y 빼기 y1은 4분의 3의 x 빼기 x1이죠. 자,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4 곱하기 y 빼기 y1은 결국 3 곱하기 x 빼기 x1이어서요. 정리해주게 되면 3x 빼기 4y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묶어주면 3x1, 그리고 여기는 빼기 4y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뭐죠? 10이었죠. 따라서 직선 PQ의 방정식이 3x 빼기 4y 빼기 10은 0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다 했죠. 결국에는 요 직선을 지금 우리는 구한 거예요. 방금 우리 지금 구한 것이 요 직선 방정식이 뭐라는 거다? 요거인 거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게 될 거리는 뭐다? 거리 D라고 둘게요. 거리 D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요. 원점 대입하는 거죠. 결국에는 0 빼기 0 빼기 10이어가지고요. 정답은 5분의 10이어가지고 2. 답은 2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정하시고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걸 구할지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풀이고요. 이제 두 번째 풀이는 한번 기하적인 풀이도요. 화면 넘겨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상황은 똑같죠. 보게 되면 여기 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원바퀴 점이 있죠. 그쵸? 여기 점에서 지금 접선을 긋는 상황이니까 접선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접선을 좀 파란색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원바퀴 점에서 그을 수가 있죠. 자, 그때 우리 그 접점을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를 P라고 두고요. 하나를 지금 Q라고 두는 거였죠.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일단 여기 원의 중심이 지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쵸? 원의 중심이 있으면, 자, 우리 다시 정리할게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은 무슨 관계에 있다? 그쵸? 원의 접선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게 되면 반드시 수직 관계에 있는 것이 원의 접선까지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외부의 점, 지금 점이 좌표가요. 3,-4고요. 원의 중심이 0,0이죠. 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선 연결해 보시게 되면 지금 주황색은 당연히 지금 공통인 선이고요. 당연히 접선 길이는 같겠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빗변 길이하고 한변 길이하고 지금 직각이 같기 때문에 무슨 합동? 그쵸? RHS 합동으로 이 삼각형 두 개는 반드시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길이를 좀 구해 볼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원점부터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5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의 반지름 길이니까 여기는 루트 10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접선 길이가 나와요. 접선 길이가 얼마냐면 그쵸, 25 빼기 10의 루트니까 루트 15 나오죠. 그럼 거의 다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원의 중심에서 PQ 사이의 거리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자, 직각삼각형 떼올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길이가 루트 15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고 그리고 여기 길이가 지금 5입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할 수 있죠. 즉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루트 10, 높이가 루트 15면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점에서 밑변까지 수선이발 그어주게 되면 늘 가능하죠. 즉 여기를 제가 h라고 둘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h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즉 루트 150이 5h여서 결국 h는 뭐가 된다? 그쵸? 5분의 루트 150이고요. 150이 5루트 6이죠. 그래서 얘는 루트 6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우리는 여기 직선 PQ가 지금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요거 하나 길이가 지금 루트 6이에요. 자, 그걸 또 볼게요. 자, 지금 보면요. 여기 삼각형을 봅시다. 당연히 요변 길이 요변 길이 같으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아까 합동이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뭐다? 밑변을 수직 이등분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엔 요 PQ를 뭐 한다? 2등분 하는 거죠. 수직이면서.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고 싶은 건 어디죠? 그쵸? 요 길이죠. 원점 직선까지. 그럼 뭐예요? 여기 직각이니까 또 피타고라스예요. 어떻게? 자, 우리가 지금 구할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인데, 그쵸? 지금 문제에서 우리 조건에서 높이가 얼마였죠? 구하니까 루트 6이었고 빗변이 루트 10이었죠.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 그쵸? 2. 이렇게 기하적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빼고는 다 그냥 중3, 중2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적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하적으로도 풀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그래서 한 문제 안에 다양한 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9번이었고요.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 a,6을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한 점은 p다 합니다. 직선이 점 p를 지날 때요 실수 a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좀 이것도 정말 쉬운 전형적인 문제죠. 자, 일단은 먼저 점 p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점 p는 지금 a,6을 원점에 대칭이동했기 때문에 결국 점 p의 좌표는 뭐냐면 그쵸, x 좌표와 y 좌표 보고 바꿔주는 거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이 점이 지금 직선 위의 점이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대입하면 성립한다. 즉 결국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a여서 2a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a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봐도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면 원점을 지나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요 말 나와있죠. 자, x축 방향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그쵸,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쵸,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보게 되면 y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빼기 3 더하기 5여서요 5가 없어지죠. 따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9인데 얘는 실제로는 0,9를 지나죠. 원점이 아니고 0,9를 지납니다. 그래서 원점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인 거 알 수 있겠죠. 되었죠? 자, 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L을 y는 x의 대칭이동한 도형은 L과 평행하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y는 x의 대칭이동했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x 대신에 y, y 대신 x, x와 y 위치를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자, 그 도형을 제가 L'으로 둬볼게요. 그럼 L'의 경우에는 y 빼기 x 빼기 1은 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y는 x 더하기 1 되겠죠. 자, 그리고 직선 L의 경우에는 y는 x 빼기 1입니다. 그럼 지금 보게 되면 두 직선 기울기가 모두 얼마죠? 그죠? 1이기 때문에 기울기 같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행한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디귿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 C를 x축 방향은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고 나서요 y는 x에 대칭이동한 도형은 원 C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얘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그쵸,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x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쵸, y 대신에 y 빼기 4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지금 원 C에서 결국에는 x 대신 x 플러스 4 대입하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대신 y 빼기 4 대입하시면 y 빼기 3의 제곱이 4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얘를 어떻게 한다?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y, y 대신 x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보게 되면 C라는 도형하고요. C가 완전히 같은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맞아가지고요. 니은, 디귿 두 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을요 x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6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요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할 때요 a, b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x 플러스 6을 대입하는 것이고 y 대신에 y 더하기 3을 대입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결국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x 더하기 6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 빼기 b의 제곱이 a제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그쵸? a 빼기 6 콤마 그 다음에는
그쵸. b 빼기 3이 요것이 지금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경우에는 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번 시간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그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여기에 y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원이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예를 들어 뭐 요런 원이죠. 이렇게 생긴 원. 조금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제3, 4분면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원이.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지금 요것들의 공통점은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원마다 중심이 있을 겁니다. 여기 중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에 지금 보면 각 길이를 보시면요. 다 뭐가 똑같은 거예요? 반지는 r과 같은 거죠. 즉,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떠한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경우에는 즉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의 절대값하고요. x좌표의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뭐가 똑같다? 네, 반지름 길이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즉, 결국에는 a-의 절대값이 a와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 빼기 3의 절대값이 a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a-6이 a가 되거나 a-6이 -a가 되거나. 근데 a-6이 a가 될 수는 없죠? 그쵸? 따라서 이 경우만 가능하니까 a는 3으로 확정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b 빼기 3의 절대값이 3이기 때문에 b가 6이거나 또는 b가 0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죠? a, b는 둘 다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a가 얼마 나온다? 3이 되는 것이고요. b가 6이어서 정답은 a는 3, b는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3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A, B와 X축끼리 움직이는 점 P, Y는 X에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요.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 지금 일단 보시면요.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요 세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고 싶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선분의 길이의 최소는 뭐다? 최단거리, 즉 직선거리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적절하게 대칭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요. 여기 Q가 Y는 X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요. 저는요. 여기 점 B를 한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요쯤 될까요? 여기 점을 제가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해주게 되면요. 선을 좀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대칭을 시켜보게 되면요. 결국엔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것이고 요 점의 좌표가 지금 B가 B'이죠. 4,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엔 여기 있는 BQ하고 뭐가 똑같다? 그쵸? 여기 있는 요 BQ의 길이하고 B'Q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요 길이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좀 바꿔보게 되면 이 식은 먼저 AP 더하기 PQ 더하기 QB가 QB'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시면 여기 점 P가 지금 X축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A를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대칭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점을 A'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에는 여기는 AP 길이하고 그리고 여기 A'P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A'P
P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요거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내가 지금 최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최단 거리가 궁금한 거야. 즉, A'과 B'을 한 번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이 나오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그쵸. 이렇게 일직선 연결하게 된 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A', B'의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최소값 A', B'의 경우에는요, 두 점 사이 거리죠. 지금 A' 좌표가요,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루트 4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리해주게 되면 49 더하기 25여서 내 정답 얼마 나온다? 최소값은 루트 74라고 답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선분 길이의 최소값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칭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1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방정식 Z에는 도형이요, 아래가 같을 때요, 다음 문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주황색을 파란색 쪽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요. 자, 먼저 자, 요 도형을 볼게요. 요 점에서 제가 한 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요 점을 잡아볼게요. 자, 만약에 이 도형이요, 지금 그대로 왼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보조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좀 선을 쭉 이어서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도 선을 좀 그어볼게요. 자, 요 주황색 도형을 제가 왼쪽으로 한번 좀 옮겨볼게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한번 옮겨봅시다. 제가 요 도형을요, 조금 선을 굵게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옮겨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즉, 요 도형을 지금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 점 볼게요. 3,0이 지금 어디 왔어요? 마이너스 4,0으로 지금 이동했습니다.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fx, y는 0이라는 도형에서 우리 뭐 한 거예요? 방금? 그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요거 몇 칸 같죠? 지금? 왼쪽 7칸이죠. 따라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됐죠? 그럼 C 어떻게 되죠? f x 더하기 7, y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요, 위로 올려볼게요. 즉, 요 도형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 위로 2칸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 있나요? 위로 지금 2칸 올린 거예요. 즉, y축 방향 얼마만큼? 2만큼 지금 평행 이동한 겁니다. 즉,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다? f x 더하기 7, y 빼기 2는 0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을 여기는 파란색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거 보면 지금 정확히 그쵸? 기준선인 x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시켰죠. 즉, 맨 마지막은 뭐다?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겁니다. 즉, y 대신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 fx 플러스 7, 마이너스 y 빼기 2 요것이 지금 뭐가 된다? g, x, y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쭉 보시면요, 선택지 몇 번이다? 4번이라고 고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익힘책 문제 14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익힘책 문제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대단원 마무리 문제랑 난도 좀 비슷하고요. 좀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잘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9번처럼 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은 이제 1단원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1단원에 대해서 수행평가 대신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교과서 그 중간중간 보시면요. 그 수행평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음을 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